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90만 배럴 어디로 갔는가? 90만 배럴은 땅속으로 꺼졌는가? 90만 배럴은 우주 속으로 날아갔는가? 싱가포르 방문과 너무 정확한 타이밍, 90만 배럴의 향방과 이재명의 싱가포르 방문과 너무 정확한 타이밍,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진 카밍스가 90만 배럴의 증발에 관해서 싱가포르 방문과 너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습 직후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경고 방송을 쏟아내고 유조선 공격을 위협하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2월 28일부터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재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재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재명 부부는 이란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의 서울공항에서 출국해서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재명은 3월 3일까지 체류 후 곧장 필리핀으로 향했고 4일 오후 늦게 필리핀을 출발해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한국 시간 2월 27일 공식 브리핑이 아닌 서면으로만 대통령이 3월 1일 싱가포르로 출국할 것을 언론에 알리고 이번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율된 일정이라고 적어보냅니다. 이상하죠? 자,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서면 브리핑으로.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알리고 3월 1일 날 떠나. 갑자기.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요. 적어도 10일 이전에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2월 27일 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이 3월 1일 날 싱가포르로 간다. 갑자기 그것도 서면 브리핑. 이 얘기는 이재명의 싱가포르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뭔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이란 공격 시작 일주일 내에 3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200만 배럴의 쿠웨이트산 원유가 해외기업 A사를 통해 입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들여다가 우리 울산에 저장한 것이 3월 5일부터 8일이야. 그런데 그 200만 배럴 중에서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출항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로는 3월 8일 국내 정유사와 구매 협의 중이었고 석유공사는 우선 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200만 배럴 중에서 90만 배럴이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3월 8일 날 나옵니다. 이 A사는 다음 날인 3월 9일 해외 바이오와 판매 계약을 추진했고 석유공사가 뒤늦게 우선 구매권을 행사 통보했으나 이미 90만 배럴이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90만 배럴은 3월 9일 이후 유조선으로 해외 반출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동남아 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출항일과 정확한 목적지는 산업부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산자부는 감사를 한다면서 그 쉬운 거를 알아보면 되잖아, 금방.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은 이재명이 3월 1일 날 싱가포르를 갑자기 갑니다. 근데 그 전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싱가포르를 갔다가 거기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3월 5일부터 9일 사이 그때 200만 배럴이 원유가 울산으로 들어왔다가
200만 배럴 중에서 90만 배럴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안 빠져나가는 건데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했다는 의혹이 지금 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3월 9일 이후 동남아 등으로 반출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산자부는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는 너무나 이상한 타이밍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경고한 시점은 2월 초부터였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2월 2일 브리핑에서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하지만 매우 강력한 함정들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대규모 무력 시위를 공식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공격 전까지 약 한 달간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극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2월 19일경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군사력 증강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전쟁은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전 세계는 이란 공격이라는 매우 위험한 작전에 대해 긴장하고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호르무즈 봉쇄를 우려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원유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90만 배럴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90만 배럴이 증발됐는데 이게 싱가포르 항이라고 하는 지금 퍼즐이 맞춰진다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날짜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미국 시간 2월 27일 최후 통첩이 있었고 2월 28일 낮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을 개시했고 그리고 한국 시간 2월 27일 발표는 미국의 최후 통첩보다 몇 시간 앞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이재명이 싱가포르 간다. 갑자기. 근데 그 시점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몇 시간 전. 이게 뭐냐는 거지. 미국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공격으로 즉각 시작한 것처럼 한국 정부는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직전에 조용한 방식으로 서면으로 그것도 싱가포르 행을 갖다가 급행을 확정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틀째인 3월 1일 유가가 폭등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재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싱가포르로 날아가고 이재명이 다시 서울로 복귀한 4일 다음 날인 5일부터 8일 사이에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되고 그 후 9일 혹은 그 주변 날짜에 90만 배럴이 대형 유수를 통해서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란에게 공격을 알리는 최후 통첩과 맞물린 시간에 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오일 허브 국가랍니다. 더 큰 의혹은 이거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한국의 원유 공급 문제에 비상이 걸려하는 전쟁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재명 부부가 금융과 원유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로 날아갔는가? 싱가포르는 금융의 허브죠. 세계 금융의 허브가 싱가포르입니다. 런던하고. 그 다음에 또 원유 거래, 원유 사고 파는 거. 왜 여기로 날아갔는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오일 허브인 국가라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싱가포르는 중동에서 오는 원유가 아시아로 가는 길목인 말라카 해협에 위치해 있어서 현물 거래의 중심지로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원유와 석유 제품이 거의 싱가포르에서 그 가격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인근 섬들과 바다에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 석유 저장 탱크들이 밀집해 있어서 90만 배럴 정도의 물량은 싱가포르 시스템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싱가포르는 원유에 대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라는 겁니다. 진 커밍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재명 이곳에 이란 전쟁 상황 속에서 원유 확보 또는 에너지 관련 협의를 위해 급히 이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트레이딩 컴퍼니들이 밀집해 있는 글로벌 에너지 거래 핵심 거점이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대형 은행 그리고 원유 중개업체인 여러 회사의 아시아 본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싱가포르 방문을 원유 확보 또는 관련 협의와 연결해 보는 시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즉 원유 때문에 싱가포르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 어디에도 싱가포르에서 원유 확보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고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 얘기와 싱가포르에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 조성 약속, 양국의 인공지능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기업, 기관 간 AI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총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만 나온다는 겁니다.
원유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와 식량에 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명시했지만 이게 중심 의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재명은 말이죠. 여기를 싱가포르를 그때 왜 갔을까? 금융의 허브이고 원유의 허브인 이곳에 왜 갔을까? 거기서 원유 얘기라든지 에너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심 주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싱가포르는 더군다나 추적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과 결제의 중심지로서 다국적 자금과 트레이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사고 팔고 뭐 거래하고 그러면 이걸 추적하기가 어렵답니다. 자금 경로도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이 그걸 알아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곳의 특성상 여기가 어떤 자금 활동을 하기 좋고 뭔가 숨기고 또 거래하고 그게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만 배럴이 뭔가 여기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빠져나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커밍스는 90만 배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공공사안에 대한 정당한 검증 요구로서 충분히 근거 있는 합리적 의혹 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 싱가포르로 갔는지 그리고 울산에서 출발한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고 다시 그것이 또 북한으로 간 것인지 등 최종 목적지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 시점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책임 공방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석유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0만 배럴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우주로 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짐 커밍스는 이재명의 싱가포르 방문 시기와 그리고 원유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 200만 배럴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가 원유의 허브이고 금융의 허브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200만 배럴과 그 90만 배럴에 대한 그리고 90만 배럴이 어디로 빠져나갈 것에 대한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200만 배럴 중에서 90만 배럴은 이미 빼내기로 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이 그래서 혹시 싱가포르 근처의 어떤 배를 통해서 유조선을 통해서 유조선이 울산에서 싱가포르 근처로 가고 그 공해상에서 배 대 배로 선적을 해서 북한으로 갔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아닌가. 어디로 갔는가? 90만 배럴은 우주로 갔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 커밍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답해야 될 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